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의 검수원복.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을 이 비판한 쪽에는 법을 완전히 무시한다. 법무부가. 네.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우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예.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입법 취지와 법문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등에다가 예. 다 삼라만상을 다 넣는 것이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오늘 아침에 네. 5시에 올린 걸 보면 예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규는 이제 시행령보다도 더 아래. 더 아래인가요? 더 아래입니다. 예. 시행령보다도 더 아래인데 예. 여기에서도 검찰청법 제4조를 예. 뒤집는 예규를 만든다는 예.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래야겠죠? 예,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예. 이제 법치인데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예. 시행규칙 또는 예규 등 해서 영치국가나 칙치국가, 예. 규칙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세하게 이 오늘 보도 나온 부분을 좀 설명을 예, 고전에 예.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요. 부령이 있고요. 예, 규칙이 있고요. 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고 예규는 예. 한참 아래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은 네. 법의 취지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건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이제 예. 헌법에 예. 그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시행령 만들 수 있다라고 아예 딱 그 포괄 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포괄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나 그렇다면 법의 취지를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사실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네네. 검수완박법 이른바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것이 명백한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참 저는 분명히 법률가로서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법문에 입각해서 법의 문자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법을 단 한 글자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 그러는가요? 취지는 법령 해석에 그 우선적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문자, 법의 취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도 분쟁이 있을 경우, 논란이 있을 경우는 문자적 해석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예요. 근데 앞단을 다 치워버리고 문자적 해석을 우선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등이 있으니까 등에다가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비법률가가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럼 법은 글자 써져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리야. 대법원 판례는 문헌 해석을 문자를 중심에 두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문자적 의미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에도 문자적 의미, 즉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등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등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범죄, 부패 범죄와 동일한 범주 동일한 추상 수준에 있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약 범죄, 무슨 직권 남용, 공무원 범죄, 그다음에 선거 범죄 막 집어넣는 건 당연히 그 등의 어떤 문자적 의미로도 그 등에 문자적 의미로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문자적 의미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비법률가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법의 취지와 문자적 의미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은 적어도 그게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의 근간 중에 하나가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예요. 법무부가. 예. 근데 법의 취지를 사그리 어떤 인정을 하지 않은 채 문자에 집착하는 거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단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룰 오브 더 로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오해하면 룰 바이 더로 내지는 룰 스루 더로 즉 법의 문구, 법률 문구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 법 조문주의, 법 문자주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치주의의 본질과는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 법의 취지랑 맞지 않다는 거는 인정합니까? 법의 취지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그걸 거기까지 왜 가야 되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이때면서요. 법의 취지와 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 논란이 있을 때는 문자를 우선한다, 법문을 우선한다. 맨 뒷부분만 계속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왜 그건 고려를 안 할까요? 등이 있기 때문에 뭐 관계없다. 어차피 처음에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가 등에다가 삼라만상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법문에 그런 취지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부러 오독하는 거죠. 일부러 오독하는. 법의 취지는 당연히 2개로 6개였던 법을 6개였던 직접 수사 범위를 2개로 경제와 부패로 축소시켰고 나머지는 직접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명백한 법의 취지란 말이죠.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것 같은데요. 명백합니다. 본인만 그렇게 법 기술을 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찰들이 지금 거의 그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실은 행정안전부 장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개 그 직접 수사 범위 이거 할 때는 거의 1년 넘게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했어요. 경찰과 검찰이 협의를 했고 그 왜 비밀의 숲이라고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서도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막 협의하는 내용이 나와. 실제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직접 수사 범주가 6개가 있으면 그 6개에 들어가는 각각의 범죄를 조문으로 전부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조문으로 다 나열을 했어요. 그때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 직권남용죄나 이런 건 공무원 이런 쪽에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행안부와 검찰이 경찰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 시행령 만들면서 협의하지 않았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죠. 경찰과 협의했냐? 경찰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은 그러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 갑질 범죄, 마약 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경찰은 경찰 수사는 수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경찰 수사는 수사도 아니고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은 검찰의 협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논리가 나올까요? 원래 수사는 검사가 하는 거고 그 전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야기한 그 녹취록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경찰은 검찰한테 엉겨야 그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할 애들이 아니지. 가서 치안이나 하고 시키는 일이나 해야지 무슨 수사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게 녹취가 돼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그 주치자 단속해서 이런 치안 행정만 하는 거지 수사는 당신들이 할 영역이 아니야. 수정 노릇이나 열심히 해.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좀 과도한 이 법의 취지란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까지
수사권을 최대한 맥시멈 확보하려는 이유가 순수해 보진 않아요. 네. 예. 저는 궁극적으로 예.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경찰을 정말 무시하고 있다. 예. 그 정확한 표현이 그때 그랬네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엉까야 출세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원가의 출세. 치받아야. 아하. 경찰은 예. 검찰을 치받아야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럴 계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를 못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공직자하고 국회의원 수사하고 그걸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권력 의지겠죠? 예, 말하자면 직권남용죄를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그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죄를 엄청나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예.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지금 전 정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직권남용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근데 원래 개정법에 의하면 직권남용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공무원 건데. 범죄거든요. 예.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그 전가의 보도를 절대 지어주지 않겠다. 예. 근데 그거를 부패범죄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직권남용. 저는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벗거나 하면 뇌물죄니까 부패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직권남용 그 자체가 어떻게 부패범죄, 그러니까 공직기강의 문제일 수 있지. 그것이 돈이 오가는 부패범죄라고 하는 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부패범죄로 규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지금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요? 시행령에서. 등에다가? 네, 등에다가 부패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직권남용이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좀 그 무리가 있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 여기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약 거래 이거 경제범죄에 포함시켰어요. 돈이 오가니까 경제군요. 돈이 오가니까 경제범죄다라는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절도나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그 돈 훔치는 사람 돈을 다 경제죠. 다 경제죠.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 아닌 범죄가 몇 개나 남습니까? 뭐 다 끌어 갖다 붙일 수 있겠는데요. 삼남한상이 그래서 다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한 걸 하느냐 하면 공무원 범죄랑 그다음에 선거 범죄 중에서 돈이 오간 부분들은 선거 범죄 올 연말까지 선거 범죄는 그래도 검사가 할 수 있어요. 이번 선거. 그 예외적으로 부칙에서 연말까지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원래 9월 10일 날 다 넘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선거범죄에서 돈이 오간 거는 또 이것도 부패범죄라고 묶어가지고 부패범죄에다 또 집어넣었어요. 계속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범죄 그러면 국회의원들 끝까지 수사하는 거 잡아드리겠다. 그다음에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 공무원들 생사여탈권도 검찰이 갖고 있겠다. 근데 그럼 명예훼손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것도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상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그것도 경제범죄인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확대해 나가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 모든 범죄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 범죄 범위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법이 취지하지는 않았겠죠. 그 문자가. 설마 그 등이 삼남한상 등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저는 100번 양보해서 검사 한동훈 그런 소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수사 실무 해보니까 경찰은 아직도 멀었어. 그럼 뭐 개인적 검사로서 가질 수 있죠, 분명히. 근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가 정해준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런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저 법에 기술을 부려가지고 좀 편법적으로 수사 범위를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누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저는 오늘도 뭐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고 최강욱 의원과 또 뭐 박범계 의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국회가 법을 바꿔야 근본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을 몇 개 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조홍천 의원도 내놓은 게 있고 한데 빨리 그거를 심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법치국가를 영치국가나 측치국가나 예규국가로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없도록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법치국가에서는 마구 하면 안 될 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예규 가지고 한 건 뭔가요? 아까 그 예규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시행령보다 더 낮은 건데. 예. 아까 법률의 순서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 시행 규칙, 칙이 있고요. 예. 뭐 예규가 시행 규칙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법, 령,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령이 있으면 안 되고 령의 정신에 위배되는 칙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예. 영은 이제 대통령령과 그 장관령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이 주요하게 영에도 뭐 두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아니 저는 법에 대해서 전혀 전무해도 왜 그러냐면 그래서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법을 그럼요. 이 상권 분립의 정식에서 만들 이유가 이 법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령은 왜 국회 통제를 안 받냐면 그 밑에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령은 그렇습니다. 국회가 안 하고 그냥 행정부가 하게 놔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을 준 부분을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진 어떤 행정부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상식 같은데요. 상식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법치주의의 기본 논리이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앞세워서 문제없다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법제처 얘기를 잠깐 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최은순 씨 변호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받았을 때 그것도 대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변호인을 법제처장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법제처장이 경찰 치안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의 결과를 의견을 달라라고 했더니 전체 의견을 준 게 아니라 유리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된 의견만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게 나중에 건가요? 안 되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의견이 충분히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이미 있었는데 그건 빼놓고 제출을 해요. 그게 실정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 뭐 그것도 사실 걸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그쪽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최종적 유권 해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최종 사실은 법제처에서 이제 법제처의 공식 의견을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 자문기구라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전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전 법제처 해석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가경찰위원회는 중요한 심의 의결 기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빼고 한편 이건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고 볼 여지도 있다. 자문기구라도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분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심의 의결 기구라고 하는 쪽에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빼고 전체 10여 페이지가 훨씬 넘는데 그 부분 빼고 한 4페이지짜리 이건 자문기구다라는 의견이 있는 쪽만 제출을 해버렸다는 거죠. 아, 근데 그래도 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법제처장이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예전에 한 2018년인가 19년에 작성된 의견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그 중에서 일부만 떼다가 지금 우리 의견입니다 하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계속해서 법제처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전임 법제처장인 그 이석연 법제처장은 내무부 그 시행령으로 치안국 경찰국 설치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헌법 위반이고 법령 위반이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임 법제처장은 하고 있고 전전임 정도 되죠. 법제처장은 하고 있고 현임 법제처장은 그때 작성됐거는 쏙 빼고 한쪽 의견만 있는 거를 제출하면서 가능합니다라고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이걸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를. 좀 어떤
특히 법을 다루는 어떤 기관들, 네. 국가기관들은 좀 이런 데서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해석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너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걸로 예. 보여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문제됩니다. 이렇게 이걸 무리하다는 건 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참 얘기하다 예규. 말씀드렸는데 검찰청법에 제4조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이건 뭐냐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예. 이렇게 딱 달리는 말처럼 무조건 공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법정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제2조에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무리하게 소를 제기하지 말아라. 제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취지가. 그래서 검사들 내부에서도 실제로 검찰청 안에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조금 나눠라. 그 안에서라도 지금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도 두 개 범죄 안에서 왜냐하면 수사를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수사를 자기가 이건 뭐 악의가 없더라도 악의가 없더라도 수사를 자기가 맡아서 수사를 하고 나면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인질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만약 기소도 못할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창피하니까 이건 되건 안 되고 무조건 기소하려는 게 사람의 심리겠죠. 그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켜야지 무리한 기소를 안 하게 하는 게 당연한 어떤 취지 같은데. 그게 법의 취지죠. 근데 예규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서울신문 단독 예규를 보면 그 외 수사검사는 기소 가능토록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팀에 검사가 몇 사람 있어요. 나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 손을 들었어. 팀이 있으면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아니까 내가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걸 얘기로 이번에 만든 거예요. 만들겠다. 라고 그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서울신문 검토되고 있다는 근데 그거 너무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근데 법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로 장난스럽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취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를 개시한 팀이랄까 이런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 무리한 기술을 안 하게 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란 맞습니다. 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한 팀을 놔두고 여기는 나는 수사 개시 검사. 나는 아니니까 그럼 뭐 네가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럴 수 있게 넓힌다는 거. 그 외 수사 검사는 기소 가능하겠다. 수사를 맨 처음 시작한 검사 그냥 문자로 보면 수사 개시 검사니까. 자, 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입니다. 기준. 저는 수사를 중간에 이어받은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어받은 검사든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그게 이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죠? 그렇게까지 진짜 믿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너무나 무리하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 보세요.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굉장히 무리한 법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이미 검토된 의견 중에서 법제처 의견 중에서도 일부만 마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초의 의견을 쓴 법제처 직원이나 거기도 법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행령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의견 썼던. 지금은 서슬이 펄어니까 그분이 입을 닫고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 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은 또 그 책임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찍어 누르면 지금 정권 초기니까 찍어 누르면 공무원들이 조용하고 경찰들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행위들은 그 진행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정말 너무나 역사에서 많이 어떤 무리한 해석, 무리한 강행 뭐 이런 모든 행위들은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건 정말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뿐만 아니죠.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나무 수레바퀴가 삐걱삐걱거릴 때 그걸 계속 밀고 나면 수레바퀴 주저앉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자연 법칙 같기도 한 건데 어디 무리한 데가 있는데 나사를 억지로 돌린다든가 하면 나사가 꺾어진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